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너무나도 황당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살면서 취업 때문에 면접을 보러 다닌 적은 많았지만 며느리 면접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면접은 없으니까요. 저도 어디 가서 빠지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나도 너무 잘났으니까 그에 걸맞은 사람이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라며 저 말고도 모르는 여자 2명과 함께 면접을 봤습니다. 남자친구라도 멀쩡했다면 결혼을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엄마보다 더한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자기 엄마가 선택한 사람은 저라면서 좋아하던 그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이없던 저는 상견례 날 똑같이 예비시댁에 참교육을 해주었는데 그날 전혀 몰랐던 예비시댁의 가정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니 잘 들어봐 주세요. 저는 승부욕이 있는 편이라 학창시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머리가 좋은 것보다 노력파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잡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노력하니 되긴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보다 가고자 하는 대학도 일찍 결정했기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공부만 하면서 고등학교 3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모두 제 합격 소식에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지영아, 주말에 아빠한테 다녀올까? 좋지. 그런데 엄마 주말에 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했어. 아빠한테 빨리 가서 이 소식 알려드려야지. 아빠는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서 주말에만 집에 오셨는데 엄마는 평소에도 아빠를 보러 자주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합격하자 빨리 전하고 싶다며 같이 가자고 하셨죠. 제가 어릴 때 아빠는 딸 바보 그 자체였어요. 제가 하는 말은 거의 다 들어주셨고 중학교 때 찾아온 사춘기 때문에 아빠에게 짜증도 많이 부렸지만 그런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저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셨는데 주말에만 보며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빠와 거의 매일 화상통화를 하며 지냈고 대학 합격 소식에 아빠는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다 보니 현재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해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자에 대해 별 관심 없던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고 주변에서 친구들 결혼 소식도 들으며 조금씩 관심이 생겼습니다. 친구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면 나가서 몇 번 만나보기도 했는데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다면서 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결혼까지 할 뻔했던 제 남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는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소개로 남친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통하는 게 많았어요. 처음 만났는데 어색하지도 않았고 편했죠. 지영 씨는 그럼 아버님하고 자주 못 보겠네요? 네. 그래도 자주 통화하고 그래요. 영상통화도 하고요. 거의 주말에만 보기는 하는데 가끔 평일에 집에 오실 때도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형이랑 엄마 이렇게 셋이 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이혼하셨어요. 아, 그런데 엄마가 혼자 되시고 나서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독립도 못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형은 처음에 독립해서 혼자 살다가 다시 들어왔고요. 이날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왜 이혼을 하게 되셨는지 그 이유까지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집마다 다 사정은 있으니까 굳이 물어보는 것도 실례라는 생각에 저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혈액형도 같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성향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6개월 정도 사귀면서 느꼈던 점은 남친의 성격이 무던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싸울 거리를 애초에 만들지 않더라고요. 연인 사이라면 사소한 일로도 싸우고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친구는 본인이 실수했거나 잘못한 일이라 생각이 들면 바로 저에게 사과를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집에 있을 때면 게임을 주로 한다고 했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문자를 보내도 바로 답이 오고 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연락이 잘 됐습니다. 뭐든 제가 우선이었죠.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을 때면 제 말도 잘 들어주었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꼭 대리 불러서 집에 가고, 알았지? 알았어. 나 원래 친구들 만나면 12시는 기본인데 오늘은 10시 전에 들어갈게. 그래, 알았어. 그리고 정말 본인이 말한 시간에 정확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친은 친구들이 많은 편이었지만 언제나 제가 우선이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또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희는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빠서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기도 했지만 야근이라도 있는 날은 만나서 얼굴만 잠깐 보고 헤어져야 했죠. 그래서 주로 주말에 만나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남친 집에 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지는 않았고 근처에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이날은 남자친구가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긴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남친이 사는 집 근처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내가 전화하면 나오라니까 언제부터 나와 있었어? 10분도 안 됐어. 그럼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아, 잠깐만. 왜 그래? 어디 아파? 배가 좀 아프네. 어떡하지? 차 좀 돌릴 수 있어? 집에 다녀와야 될 것 같아. 알았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차에 탄 지 5분도 안 돼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다녀와, 나 여기 있을게.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올라가자. 집에 어머니 계신다며. 뭐 어때? 잠깐 얼굴만 보는 건데. 얼른 내려, 같이 올라가자. 하지만 너무 갑작이라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었고 옷차림도 너무 편한 옷을 입어서 그냥 차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번호로 전화가 와서 당연히 남자친구인 줄 알고 받았는데 어머님이었어요. 자기야, 배 아픈 건 괜찮아? 여보세요? 나 정우 엄마예요. 어머,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전화해봤어요. 네, 주차장에 있다고 들었는데 같이 올라오지 않고요. 제가 오늘은 준비된 상황도 아니고 해서요.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다음에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런데 우리 아들하고는 어떻게 만났어요? 같은 회사 다니나? 아니요,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회사는 서로 다르고요. 그렇구나. 집에 와서 통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궁금했어요. 네, 우리 아들 착해요. 그거 알죠? 네, 맞아요. 정우 씨가 정말 착하더라고요.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만나요. 알았죠? 갑자기 통화하는 거라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거 내 전화 아니야? 이리 줘봐. 여보세요?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전화 걸었구나. 나 볼일 다 봤어. 금방 내려갈게. 알았어. 얼떨결에 남자친구 어머님께 전화로 인사를 드렸는데 떨리고 긴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어머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긴 했지만 그래도 남친이 중간에 전화를 잘 받아줘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한테 관심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요. 엄마, 사진은 왜요? 알았어요. 네.
전화 끊고 바로 보낼게요. 왜? 아니, 엄마가 자기랑 나랑 찍은 사진이 보고 싶다고 하시네. 그래서 지금 찍어서 보내달라고. 어머님은 저와 남자친구가 만나고 있는 중에 전화를 하셔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 통화는 했지만 얼굴은 본 적이 없으니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둘이 함께 나온 사진을 보고 싶으셔서 그러신 줄 알고 기분 좋게 남친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냈더니 어머님은 둘 다 예쁘다며 데이트를 잘하라고 답장을 보내셨는데 남자친구는 저와 만나면서 언젠가부터 어머님의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 보면 어머님 얘기를 평균 3번 이상은 듣는 것 같았어요. 원래 너 만나기 전에 엄마랑 주말에 브런치 먹으러 다녔어. 아, 그래? 어머님 브런치 좋아하셔? 어, 어디서 맛있는 식당 알아와서는 같이 가자고 하시거든. 그렇구나.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어머님과 종종 데이트를 즐긴다고 해서 좋게 봤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가 나쁜 집도 많았으니까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하신 후 혼자가 되고 나서 적적해 하신다며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러니 좋게 보일 수밖에요. 그런데 이 말이 좀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내가 너랑 만나고 우리 엄마랑 자주 못 놀아서 엄마가 가끔 서운해하시긴 해. 정말? 섭섭하시대? 아니,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농담이야, 농담. 물론 섭섭해하시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언제까지 엄마랑 주말을 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다 이해하셔. 괜히 말씀만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너 절대로 오해 같은 거 하지 마. 나 절대 마마보이 아니다. 알았어. 그냥 웃고 넘기긴 했지만 어머님이 서운해하신다는 말에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나 영화 한 편 보고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남자친구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뭐야? 자기가 직접 쌌어? 아니, 나 이런 데 소질 없어. 요리 정말 못하거든. 그럼 설마 어머님? 맞아. 내가 오늘 너 만난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이거 만드시더라. 이날 남자친구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직접 만드셨다는 쿠키도 들어있었고 먹기 편하게 작은 크기로 샌드위치도 들어있었죠. 맛도 좋아서 공원에 앉아 남자친구와 금방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다. 나는 가끔 집에서 먹는데 여기 나와서 자기랑 먹으니까 더 맛있긴 하다. 너무 감사한데 전화라도 드릴까? 엄마가 그럼 진짜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서 감사히 잘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친의 말대로 어머님은 아주 좋아하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전화를 다 주고 내가 다 고맙다. 솜씨가 너무 좋으세요. 쿠키는 빵집에서 정말 파는 줄 알았어요. 아니, 파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세상에, 최고의 칭찬이래. 잘 먹었다니 너무 고맙고 내가 다음에 또 만들어줄게요. 잘 만나고 들어와. 그리고 남친과 헤어지기 전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과일을 사서 남친 편에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저녁 저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셨는데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하는 것도 딱히 없고 심심해서 만들었어. 남편도 없고 내가 챙길 사람은 자식밖에 더 있어? 내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도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 내가 뭘 해줬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어차피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과 조금씩 연락하고 친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평일에 자주 못 보는 대신 전화나 문자는 정말 자주 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에는 식사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간 되는 사람이 먼저 전화를 했는데 이날도 저희는 점심을 먹고 바로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가 태어난 시를 묻더라고요. 지영아, 너 생일은 내가 아는데 시간은 어떻게 돼? 태어난 시? 갑자기 그건 왜? 그냥 내가 너랑 만난 지 벌써 1년 훌쩍 넘었는데
몇 시에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고 싶어서. 별게 다 궁금하다. 솔직히 생일이야 연인끼리 당연히 알고 있지만 태어난 시를 물으니 좀 그렇긴 했어요. 보통 사주를 볼 때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남친은 저에게 사주나 궁합 때문이 아닌 그냥 알고 있고 싶다면서 계속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서 남자친구가 대뜸 이러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 태어난 시로 궁합을 봤다고 했습니다. 주영아, 어떡하냐? 우리 진짜 천생연분인가 봐. 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궁합 진짜 좋대. 뭐? 언제 궁합을 봤어? 혹시 저번에 태어난 시 알려달라고 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 어,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궁합 본다고 하면 네가 말 안 해줄 것 같아서. 혹시나 했는데 뭐야? 나 몰래 그런 거 보고. 이날 남친의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이 저와 남친의 궁합을 보고 왔는데 궁합이 정말 좋다고 나왔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사실 저 몰래 이런 걸 봤다고 하니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쁘게 나온 게 아니어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나 몰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기분 나빴어? 그럼 좋겠어? 혹시 나쁘게 나왔으면 어쩌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우리는 아주 좋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어? 약속하라고. 다음부터는 나한테 말도 없이 몰래 이러지 않겠다고. 그래, 알았어. 진짜 약속할게. 엄마가 뭐 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하지 말라고 할게. 이번 일로 남자친구에게 좀 실망하긴 했지만 충분히 사과도 했고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서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사주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반대로 저희 집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엄마가 미신도 잘 안 믿으세요. 그러다 보니 저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좀 지나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암튼 저와 남자친구가 서로 결혼하면 정말 잘 산다고 나왔고 자식 복에 서로 배우자 복까지 있어서 이런 궁합은 흔하지 않다고 했다네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좋은 말이니 저도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혹시 궁합이 안 좋게 나왔으면 어머님이 헤어지라고 하셨을까? 그건 아니지. 엄마도 우리 둘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 아시니까 궁합을 보신 거야. 만약 안 좋게 나왔으면 굳이 나한테 말씀하시진 않았을걸? 그리고 엄마가 워낙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 일이 잘 안 풀린다 싶으면 가서 운세가 어떤지 보고 오시고 그래. 안 좋게 나면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는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으나 그 일은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원래 어머님과 사이가 좋은 편인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과의 통화가 정말 잦았습니다. 저와 남친이 만나고 있으면 꼭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원래는 길어도 2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하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끊으셔서 저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죠. 하지만 전화하는 횟수와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옆에 있으니 빨리 끊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전화를 끊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워낙에 크기도 했고 제가 남친 옆에 있다 보니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네, 엄마. 오늘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그럴래? 그런데 아까 아침에 선물이 하나 들어왔어. 선물이요? 뭔데요? 저기 길 건너 주영이 엄마 알지? 네. 그 엄마가 천복을 보내왔지 뭐야. 아, 그래요? 그럼 뭐 요리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천복 안 먹잖아. 너도 안 먹고 정연이도 안 먹는데 이걸 어째? 그럼 다른 사람 주세요. 남자친구가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가면 얼굴 보고 말해도 되는데
어머님은 계속 전화로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제를 돌려서 친구들 만났던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저와 만나고 있는 걸 아실 텐데 왜 저러시나 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지영이랑 밥 먹고 있는 중이라 이따가 집에 가면 그때 얘기해요. 아니, 그럼 너 늦게 오잖아. 피곤하다고 씻고 잘 거면서. 아니에요, 금방 들어갈게요. 그래, 그럼 알았다. 이따 얘기하자. 지영아, 미안해. 아니야.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 엄마가 혼자 되시고 나서 형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라 나한테 저러셔. 내가 모질게 할 수는 없잖아. 네가 좀 이해해 주라. 형은 엄마가 무슨 얘기만 하면 잘 안 들어주거든. 왜? 뭐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 뭐 딱히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형이 나랑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뭐. 그런데 남자친구가 겨우 전화를 끊으면 그 다음은 톡이었습니다. 톡으로 계속 뭔가를 보내셨는데 답장이 없으면 또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는 저와 있을 때 어머님한테 답장을 보낼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남친이 대놓고 이해해달라고 하기도 했고 어머님이 아버님과 이혼 후 혼자 되셔서 외로우셔서 그렇다고 하니 저도 뭐라고 하기는 애매했습니다. 남친도 은근히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래도 엄마니까 어떻게든 얘기를 들어드리려고 하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남자친구와 오래 만나면서 남친의 집안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아들만 둘인데 첫째 아들은 대학도 잘 못 갔고 회사도 그저 그런 곳에 들어가서 둘째 아들인 제 남자친구에게 기대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도 형보다 자기한테 거는 기대가 크니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현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높은 편이라 본인도 그게 어머님 덕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친과의 결혼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기도 했어요. 엄마는 제 남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집에 와서 정말 인사성 바르게 잘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망고 사왔습니다. 망고 비싼데 그냥 와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첫 인사드리는 날인데 어떻게 빈손으로 그냥 와요. 고마워. 우리 같이 먹자. 그런데 지영이는 아직 인사 안 드렸지? 어머님이 바쁘셔. 그래? 일하시나? 엄마가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주말에 거의 밖에 나가세요. 그래, 나이 들수록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게 좋지. 그래도 둘이 결혼까지 할 거면 우리 지영이도 얼른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안 그래도 언제가 좋을지 어머니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다고 하는 남자니까 좋게 봐주셨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성격도 좋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나면 상견례를 바로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어머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지금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네, 괜찮아요. 저 다른 게 아니라 돌아오는 토요일에 시간 돼? 그럼요. 어머니 그날 약속 없으세요? 나 그날 일부러 약속 안 잡았어. 그날 올래? 우리 아들이 인사드렸는데 나도 우리 지영이를 얼른 보고 싶어서 말이야. 네, 그럴게요.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동안 어머님과 통화는 자주 했지만 막상 직접 찾아뵈려고 하니 긴장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날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고는 결혼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가장 깔끔하고 점잖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엄마, 이 옷 괜찮아? 못 보던 옷인데 샀어?
아니, 사놓고 아껴 입느라 옷장에만 뒀거든. 예쁘네. 점잖아 보이고 좋다. 그럼 엄마 다녀올게. 그래, 편하게 인사드리고 와. 운전 조심하고. 알았어. 그리고 한 30분 뒤 남자친구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집에 없었고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지영아. 우리 그동안 통화를 자주 해서 그런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자주 본 사이처럼 편하다. 넌 안 그래? 네, 어머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정호 씨는 집에 없어요? 아까 통화할 때 집이라고 했는데 도착해서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요. 내가 심부름 좀 보냈어. 급하게 물건을 전해줄 게 있어서 금방 올 거니까 일단 들어와. 네. 그런데 저분들은 누구세요? 이날 저는 예비시모를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집에는 2명의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하셨어요. 일단 저기 안방으로 들어가자. 방으로요? 여기 손님 계시니까 방에 잠깐 들어가서 나랑 얘기 좀 해. 그래서 저는 어머님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아, 뭐 마실 거 줄까? 커피?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그럼 자, 이거 받아라. 어머님은 저에게 종이와 펜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좀 있어. 뭔데요? 그냥 형식적이니까 편하게 아는 대로만 쓰면 돼. 어머님이 저한테 쓰라고 하신 건 아빠의 이름과 본관을 한자로 쓰라고 하신 겁니다. 이걸 쓰는 건 어려운 게 아니어서 일단 쓰긴 했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쓰고 있어.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어머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는 자리를 비우셨는데 정말 화장실에 갔다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왔을 때 봤던 2명의 여자도 저처럼 방에서 이런 질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자꾸만 자리를 비우고 한참 동안 방에 들어오지 않으셔서 거실로 나가봤는데 어머님이 다른 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어머, 지영아, 왜 나왔어? 나 질문할 거 더 있는데. 아니,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 말고 다른 2명의 여자도 각 방에서 나왔고 저처럼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는 남친의 형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자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너 포함해서 며느리 면접 보기로 했다. 네? 면접이요? 그래. 그럼 여기 이분들이 며느리 면접을 보러 온 거라고요? 그러자 2명의 여자도 황당했는지 어머님에게 따지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에 저와 2명의 여자를 두고 시험을 보듯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남친의 형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저 오늘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면접이라니요? 지영아, 네가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 스펙 몰라서 그래? 자리에 있던 2명의 여자들은 화를 내며 집에서 나가버렸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여자들을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놓고 저와 함께 면접을 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영아, 내 말 듣고 가.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 무슨 말이요? 정호 씨가 아무리 스펙이 좋더라도 며느리 면접을 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왜 이런 면접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결혼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뭐 어때서? 어머님, 그래. 입장 바꿔서 제가 시어머니 면접을 본다고 하면 어머님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뭐? 제가 지금 딱 그런 기분이라고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혔는데요. 저녁이 되어서야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너 어떻게 된 거야? 종이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엄마가 이모한테 가서 김치 좀 갖다 주라고 해서. 그럼 미리 연락을 주던가. 마침 핸드폰도 집에 놓고 가서 연락을 못했어. 진짜 미안해. 너 얘기 들었지?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살다 살다 며느리 면접이라는 거 처음 본다. 내가 면접에 통과해야 너랑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어? 아니, 지영아, 나도 엄마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오늘 본 그 여자들은 누구야? 너 나 몰래 바람 피웠냐? 그래서 만나는 여자 중 누구랑 결혼할지 오늘 면접으로 고르고 그러는 거냐고. 무슨 소리야? 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엄마 친구 딸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아까 난 자리에 없어서 그 여자들 얼굴도 못 봤어. 제가 계속 기막혀 하니 남자친구는 계속 미안해하며 사과를 했고 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지영아, 진짜 미안해. 그리고 내가 좋은 소식 전해주려고 집에 오자마자 너한테 전화한 거야. 너 됐어. 됐다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너만 엄마가 문제 낸 거 제대로 답했다고 하던데 우리 궁합도 완벽하고 네가 대답도 잘해서 너 됐다고. 하하, 그래? 내가 그럼 면접에 합격했다는 거네? 아니, 뭘 또 그렇게 말해. 암튼 우리 예정대로 상견례 하자. 어? 내가 오늘 일 진짜 사과할게. 기분 나빴으면 풀어. 어? 엄마도 너 기분 풀어주라고 하셨어. 지영이 너 정도면 며느리감으로 최고라고 하셨다고. 저는 남친의 사과를 받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도 날짜 잡아서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일을 겪고 왜 상견례를 하기로 했냐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저는 너무 기막혔던 이 상황을 엄마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주말이라 집에 와 계셨던 아빠도 함께 들으셨죠. 아빠는 이날 정말 크게 화를 내셨는데 엄마도 그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를 무슨 회사 직원 뽑듯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말이죠. 지영아, 아니 무슨 그런 집이 다 있어? 면접? 나도 너무 기막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정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 자기도 전혀 몰랐대. 갑자기 심부름을 가라고 하면서 다녀오면 같이 저녁 먹자고 어머님이 그러셨다는데 내 생각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 그만둬. 상견례고 뭐고 그런 집에 시간 쓰고 돈 쓰고 하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잘난 집이라고 면접을 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하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는 부모님 모두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최대한 빨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난 후 2주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 상견례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다며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으나 이런 일은 똑같이 당해봐야 안다면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장소에 도착 후 저는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영이처럼 예쁘고 똑똑한 애가 제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럼요. 그런데 안 좋으세요? 우리 정우도 어디 빠지는 구석 하나 없는 완벽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사위 흔하지 않잖아요.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제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겁니까? 그거야 면접을 보면 알겠죠. 그때 식당 밖에 있던 2명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분들은 누구신가? 방을 잘못 찾은 건가? 아니요, 맞게 오셨어요. 그쪽에 앉으세요. 뭐야, 지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뭐 하긴요. 어머님도 며느리 면접 보셨으니 저희 집에서도 사위 면접을 봐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사위 면접? 아니 세상에 그런 면접이 어디 있니? 어디 있긴요. 여기 있죠.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네 장모님인가? 내가 언제 자네를 사위로 인정한다고 했나? 사실 부모님께 이런 일을 말씀드린 건 제가 맞지만 더 정확히는 남자친구의 형이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네 집에서 황당한 며느리 면접을 보고 나온 날, 주차장에서 차를 타려고 하던 그때 남친의 형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네?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얘기요? 아까 그 상황을 다 보고도 무슨 할 말이 있어요? 혹시 어머님이 저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이날 남친의 형이 저에게 한 얘기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예전에 8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자친구 부모님께는 결혼 허락을 받았는데 저희 집이 문제였어요. 엄마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아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데요? 들을 이유 없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도 제 여자친구한테 며느리 면접을 보게 했다고요. 뭐라고요? 당장 집에 가고 싶어서 어떻게든 얘기를 끊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들어보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남친의 형은 과거 오래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집에 인사를 시켰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아무도 몰래 여자 둘을 데려와 함께 며느리 면접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친 형의 여자친구가 어머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자 며느리로는 안 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궁합도 봤는데 너무 안 좋게 나왔다며 그날 바로 헤어지라고 하셨다네요. 두 사람은 너무 좋아해서 반대하더라도 둘이 결혼해서 살려고 했다는데 여자 쪽 부모님이 환영 못 받는 결혼은 시킬 수 없다면서 반대를 하셨고 그렇게 억지로 헤어지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날 이후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엄마와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요. 그거에 어때 그랬으니 상관없는데 오늘 엄마가 그때랑 똑같이 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서 동생 인생까지 망치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그래서 이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상견례 때 똑같이 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자기 엄마는 거울 치료가 시급하다면서 자식 인생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죠. 저도 너무 화가 났기에 똑같이 해주자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귀한 자식인데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본인 아들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때 들어온 2명의 남자는 저나 부모님이 아는 사람이 아닌 남친 형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날 남친의 엄마는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그날 어머님께 들었던 질문을 그대로 남자친구와 2명의 남자에게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상견례 자리예요. 그리고 어디 우리 잘난 아들 면접을 본다고 이러세요? 제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면접을 보는데요? 1등 사윗감인데 면접이라니 기가 막히네요. 명문대 출신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금융회사 다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출 하나 없이 아파트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요.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 딸은 어디 모자랍니까?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왜 제 딸은 그 말도 안 되는 며느리 면접을 봤습니까? 네? 그러자 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욕을 하면서 집안 수준이 저질이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참나, 자식이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 뭐해요? 부모 수준이 저질인데. 그건 그쪽이죠. 똑같이 당해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집이라고 제 귀한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 지영아, 저 남자들 누구니? 어? 너 이런 애였어? 너 그동안 우리 아들 속이고 다른 남자들 만나고 다녔니? 물란하게 놀았냔 말이야. 빨리 대답 안 해? 뭐라고요? 그럼 누군데? 어디서 데려왔냐? 사돈이 말씀해보세요. 대체 누굽니까? 그때 남친의 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청현이 네가 여길 왜 와? 오늘 안 오기로 했잖아. 엄마.
여기 내 친구들이야. 어?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남친의 형은 그동안 쌓였던 우울분을 다 토해냈습니다. 너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 몰라서 장난친 거야? 엄마가 그놈의 사주 타령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나 떠나고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아? 엄마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잘 알겠지? 그런데 내가 매일 술에 쩔어 사는 거 알면서도 엄마는 나 모른 척했어. 집에서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정우만 아들이라고 항상 정우! 너 입 한 다물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내가 왜 그랬는데? 다 너네 찰들하고 그런 거야. 넌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원망만 하고 살았지? 날 위한 거였다고? 그래! 난 네 아버지랑 궁합 최악인 거 알면서 결혼했어. 그런데 어땠냐? 나 네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어. 결혼 생활은 평생 불행했다고. 네 아버지가 네 엄마 얼굴에 처음으로 손 올린 날 난 집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너네 보고 참고 살았어. 니네가 내 마음을 알아? 엄마는 그게 궁합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궁합 좋은 사람은 헤어지지도 않고 다 잘 살겠네. 당연하지. 내가 궁합 무시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살았는 줄 알아? 웃기지 마. 사람 나름이야. 서로 안 맞으면 노력하면 살면 되는 거고 엄마 말대로 궁합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지.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나랑 은희가 그렇게 오래 연애하면서 궁합이든 사주든 그거 한 번 안 받겠어? 우리 궁합은 정말 잘 산다고 나왔어. 실제로 우린 성격도 잘 맞았고 서로 많이 좋아했다고. 엄마는 조건이 싫었던 거잖아. 궁합 핑계 대면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며느리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됐어? 엄마로서 아들이 더 좋은 조건 가진 여자랑 살았으면 싶은 게 뭐 잘못됐냐고! 난 잘났어. 엄마 아들은 잘났냐고. 그날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머님과 남친의 형은 서로 소리를 질러댔고 급기야 식당 직원이 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영이 이런 집에 절대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대로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를 따라 나와서는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아, 이렇게 가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 대신 사과할게. 어? 뭐? 엄마 대신? 넌 잘했고? 내가 잘못한 건 뭔데? 난 면접 같은 거 보는 줄도 몰랐어. 정말이야. 나 그때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 야, 너 그때 뭐라고 했냐?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내가 면접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그러지 않았냐? 자기 엄마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하는 게 맞지. 어쩜 똑같이 그러고 있어? 네가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결혼할 때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봐. 제정신이라는 생각이 들겠니? 지영아, 그래서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했잖아. 넌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가서 평생 그렇게 살아. 궁합 잘 맞고 며느리 면접에 통과한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살면 되겠네. 지영아, 그래도 우리 엄마가 선택한 건 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네가 탈락한 것도 아닌데. 어디 우리 귀한 딸한테 함부로 말하나? 장인어른, 누가 장인어른이야? 한 번만 더 우리 딸한테 연락하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한정우,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찾아오지도 마. 알았어? 평생 엄마 치마폭에서 살아라.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를 뻥 차버렸습니다. 아빠는 이날 너무 화가 나셔서 손까지 들어올리며 남친을 한 대 치려고 하셨으나 겨우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 형의 사건이 참 안타까웠는데 엄마로서 어떻게 자식이 그런 아픔을 겪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라도 정상이었다면 이 문제로 너무 힘들었을 텐데 모자가 너무 똑같아서 저도 마음 정리하는 게 정말 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들어보니 전 남친 부모님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 때문이었는데 그런 걸 보고 자랐을 전 남친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남친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도 집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전 남친의 형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정우 형입니다.
그때 제 제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 집안에서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전남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개를 해줬던 지인이 전남친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저에게 알려줄 게 있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지용아,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너 그렇게 헤어지고 한정우 그 자식 회사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몰랐지? 아,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했어?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잘렸어. 사표를 쓰긴 했는데 잘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니, 왜? 근태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도 몰랐는데 낙하산으로 들어왔었대. 뭐? 아니, 요즘 그렇게 회사를 입사할 수도 있어? 무슨 인맥으로 들어왔다는데 암튼 그동안 다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자식이 회사 근태가 엉망이 되면서 조사를 했는지 낙하산인 게 밝혀졌대.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냐? 부랴부랴 사직서를 내긴 했는데 그건 뭐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지. 아주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들어간 회사였으면서 나한테 잘난 아들이라고 했던 거네? 지인은 이번 통화로 이런 사람을 소개해줘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는 앞으로 전남친의 소식을 듣더라도 저에게 전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전남친과 그 엄마에 대한 분노를 삭히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아빠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주말에만 보는 게 아니라 매일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도 느꼈습니다. 제 옆에서 부모님이 많은 힘이 되어주셨으니까요.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컸지만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믿어주신다고 하셨기에 앞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더 신중해지려고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